반등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서 언제 올라?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럼 주봉에서 어떻게 마감이 될 거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꼬리의 몸통을 위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채워도 다음 주나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이 조정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뭐 가벼운 눌림 정도? 이런 걸 형성하는 기간 동안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주봉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버티면서, 그러니까 버틴다는 것도 좀 웃긴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미넌스가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가 약세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물대에서 잘 모아간다면 물량을 그럼 진짜 좋은 매집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많이 강조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때 제가 알트 강조드릴 때 요때랑 똑같은데 다만 다른 건 이때보다 지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장세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표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해시리본이 바이가 아마 그 뒤에는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개미들은 또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니 왜냐면 가격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당장 뭔가 움직임은 없는데 근데 미국 증시는 괜찮고 금도 잘 오르고 있고 아니 왜 코인만 안 오르는 거야 해서 조급해져가지고 다른 데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뭐 좀 쉬어도 되겠지 하면서 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산군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겠다라고 해서 떠나거나.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결국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코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기간 동안 시장 절대 떠나지 마시고 버티면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알트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를 기간 대비 수익률 비교해봤을 때 정말 무슨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아니면, 그리고 엔비디아도 요 밑에서 잡은 게 아니면 사실 수익률 자체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때 잡은 사람들이랑 비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은 근데 여기가 거의 알트의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실제로 잡았으면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리스크가 큰 건데 리스크가 큰 대신 리턴도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턴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간이 얘가 뭐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주어라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크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의 조그마한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러한 박스권이고요. 그래서 큰 틀의 박스권이 거의 마무리되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5월달 끝나고 6월 뭐 중순이나 이쯤 되면은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잘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현금 비중은 갖고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반드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30%보다 조금 더 써서 뭐 20%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익절을 해서 30%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조정, 저는 이걸 다 박스권이라고 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체감상 난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을 30%보다 더 익절을 해서 50%까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차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안 받으셨던 분들은 30%를 해도 내가 감당이 되는 현금 비중이지만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나는 사실 40% 50% 정도 사이에서 노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릇에 맞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들은 다 틀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건데 나에게 맞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를 하려면 그 투자 성향별로 이번에 힘들었다 그러면 요걸 늘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보시면 지금 이뮤터블 X나 뭐 블러, 스테픈 이런 애들이 다 이더리움 계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뭐 당장 얘네들도 오르긴 오르지만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빵빵빵빵 오르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른다라고 할 정도면 이더리움 클래식 얼마 전에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름을 하려면 좀 길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았다가 올리고 모았다가 올리고, 그래서 횡보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차트를 그걸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블러, 뭐 에이브, 이뮤터블 X 얘네들도 다 이더 계열, 카이버도 마찬가지, 스테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앞서가고 싶다면 솔라나 계열을 제가 미리 보는 거, 그거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나의 투자 성향은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폭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하면 난 솔라나까지는 못 먹어요. 왜?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 계열을 먼저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나는 밑에서 잡아서 수익률 좀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하면은 메타가 돌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걸 자산 배분을 뭐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쪽 7, 솔라나 쪽 3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10대0 이렇게 짤 수도 있겠고, 반대로 3대7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걸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하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이 있는데요. 멤버십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싹 다 제공하고요. 퍼센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금 비중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물려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픽대로 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별 맞춤으로 포트폴리오 상담과 대응 전략까지 싹 다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업비트 위주에 있는 코인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멤버십 소통 카톡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를 둘 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강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몰래 들어와 있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결제가 끝났는데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닉네임 통일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나는 뭐 현물은 오케이 멤버십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선물은 뭐가 없나요?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선물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3차 타겟까지 쫙 가고, 최근에 선물이 청산 금액이 좀 많았잖아요. 청산당한 사람도 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요때 손절 한 번 난 거 빼고는 쫙 다 타겟을 보시면 다 갔다. 계속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을 하는데 좀 어렵다, 그럼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돼요. 현물은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려 보자면, 자, 이렇게 어쨌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길을 모으면, 이게 길을 모으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가 돼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이런 식의 역헤드 숄더가 또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역헤드 숄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알트들이나 이런 애들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별로 반등을 주지 않고 떨어지는 모양에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역헤드 숄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오르면 또 역헤드 숄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팍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팍 올라갔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중간에 매물대를 쌓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그래서 차트가 제일 살아있는 차트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 애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솔라나 계열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내가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라나 계열도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도 웬만한 여러분들 주변 분들보다는 너 투자 잘하는데? 뭐 보고 했어? 나 유튜브 좀 봤지? 나도 유튜브 보는데 왜 너랑 다르지?
나 끝판대장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하고도 좀 제가 뻘쭘하네요, 좀. 어쨌든 자,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회인 게 뭐냐면, 보시면 시나리오 뭐 1 이렇게 가고 얘가 이제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돌파하고 리테스트 구간 끝나면 이제 초록 색깔로 쫙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전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12만 달러에서 한 15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20만 달러에서 한 22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무슨 터무니없이 30만 40만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5만에 12만에서 17만 요 정도 사이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도 고점을 보는 시기를 2025년 뭐 중반을 보는 사람도 있고, 2025년 말을 보는 사람도 있고, 2024년 연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올해 연말, 그리고 길면 2025년 한 2월 3월 정도까지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때 상황 가면 각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장세가 어떻게 되며 주변에 인간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가변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보수적인 부분으로 잡아놔야 그때가 돼도 이거 참 위험할 수 있겠구나,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못 팔면 어차피 내가 왼쪽 어깨에 판다고 생각해야지, 완전 꼭대기에 판다 생각하면은 못 팔아요. 그 못 팔았을 때 내가 왼쪽 어깨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이죠.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도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상승장이 길어지냐,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냐, 아니면 상승장이 빨리 끝나냐, 고점이 낮아지냐, 요 개념이 차이겠죠. 그래서 운이 좋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어쨌든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다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달릴 것이다. 자리를 안 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장 무빙이 없지 지루해할 필요 없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도 그렇게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3월, 4월 이때부터 6월, 7월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5월이 끝나가고 5월 1일날 우리 근로자의 빔 때 죽을 것 같았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너무 진짜 고통에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벌써 그러고 부처빔이 온다고 그랬는데도 또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안 왔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돼서 다시 비트는 거의 최고점 부근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 왔다가 다시 회복 중이고, 얼마나 좋아요. 금방금방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자, 3월부터 지금 5월 말까지 지금 2달 정도 가량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요거 조금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박스 기간이 뭐 이 정도까지 참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길어야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박스가. 그쵸? 그래서 요것만 참으면 우리는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제가 이거 예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더리움 출시 지연이 실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도움될 것 같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타시1 승인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큰 손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랑 이런 애들 대놓고 사잖아요. 그죠? 그리스케일은 좀 팔고 있지만, 한동안 계속 블랙록에서 자금 유입 없고 하다가 얘네들이 이젠 대놓고 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리가 지루해, 언제가 이런 이런단 말이에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당장 올랐다가 조금 눌리면은 그냥, 이게 보세요, 그냥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얘도 저점 높아 하고 있는데, 여기 갔다가 우와 했다가 여기 오니까 했다가 계속 이게 심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매입에 앞장설 수 있다.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요번에는 살짝 얘네들이 틀 것 같은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난 다음에 거래 시작하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딜레이 줘가지고 19B-4 요거는 승인시켜놓고 이 S-1을 완전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이 매집을 했다 그랬을 때는 승인되고 그냥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개미들한테 들어오게 만들고 알트장 빠르게 한 2-3달 정도 한 다음에 피날레 주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알트장 피날레 내러티브는 이제 그거죠. 솔라나 같은 애들 ETF 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르익게 만든 다음에 그게 거기까지 승인이 나고 끝나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끝나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문득문득 하는데요. 일단은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계속 정신 딱 잡고 정신은 잡지만 마음의 여유도 갖고 있는. 왜? 우리는 이미 다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매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눌림목이 다 기회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 주기랑 비슷하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2017년 사이클을 가면 이게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코인판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뭐 30만 달러 뭐 이런 가격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2017년처럼 되면 이것보다도 뭘 더 진짜 기다리냐면 대알트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무슨 100배가 뭐야. 진짜 몇백 배가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파도를 잘 타도 내가 시드가 좀 적더라도 돈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알트장만 오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무조건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디 가서 또 뭐 얘가 그랬는데 너 어디 뭐 적금 깰 거 있어? 뭐 하면서 너 돈 좀 빌려줄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루한 장세를 기다릴 수 있고 중간중간에 오는 그 눌림목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기간에 정함이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 좀 하다 보면은 전세 그 뭐 보증금 뭐 좀 해가지고 막 목돈 나갈 거 생기고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팔았는데 그 시점이 저점이었고 나중에 엄청 올라서 너무 화가 나서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고점에서 들고 와가지고 그때 돈이 물리고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진짜 투자를 5-6년 넘게 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저의 이 발언에 그런 뭐 대출이니 뭐니 뭐 어디 마통을 뚫을 거 없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일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원칙대로 기준대로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마찬가지. 알트의 세팅이 거의 끝나가요. 이 특정 지점을 뚫었고 리테스트를 줬고 버텨주고 있고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걸 돌리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 장이 좀 저는 기대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일단은 우리는 12에서 17 정도로 보자. 그래서 저는 사실 메이저하게는 15에서 17 보고 있는데 12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볼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요 삼각형이 그렇게 해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그건데 정말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그 알트 시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알트 시즌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알트장 2021년보다 더한 거. 그러면 여기 지점보다 얘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개념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상승 다이버가 뜨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양에 대한 상승 다이버는 정말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알트들이 다 쓸려나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알트가 다 쓸려나가는 게 뭐가 있었지? 닷컴 버블 이후다. 닷컴 버블에서 고점 찍은 애들이 거의 10년 만에 고점을 탈환하고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닷컴 버블에 엄청난 빔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장이 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패턴으로 되면 진짜 굿, 베스트입니다. 정말로. 정말 좋아요. 그렇게 정말 좋을 거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초록색깔 시그널이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12달이 걸린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2달짜리 차트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1월달 정도의 모습인 것 같은데 12월에서 1월 정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2025년에 1월이죠? 요때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올 연말에서 길면 1월, 2월 정도 혹은 좀 더 가면 3월 정도 그 정도로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시기를 2024년 11월, 12월 또는 2025년 1월, 2월, 3월 중에 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교집합들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 페럴론 캐피털이 TC에 8,52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GBTC 포지션이 가장 큰 상위 10개 기관 중 하나로 편입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수료가 비싼데 굳이 이걸 사는 이유가 뭔가 있긴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점점 투자를 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인베이스에서 개인 지갑 주소로 3,200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 점점 빼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거래소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 잔고가 3개월 내 최저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출은 장기간 홀딩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한 이 대기 수요가 미리 요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겁낼 필요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해결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셋업 다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거 하루하루 제 영상도 보면서 시장도 좀 봤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유도 좀 챙기고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요즘 코인이 좀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훈수를 좀 두는 거예요. 너 코인 좀 잘하는데? 너 완전 금융인인데? 그래서 배웠어? 나 유튜브 좀 봤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